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6월 22일 지방직 공무원 시험 9급 공무원 시험 899이죠. 네, 시험 끝나고 앞으로 진행 사항을 또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신기해요. 물론 저희 구독자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죠. 구독 안 하신 분들 중에 이제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분들의 첫 마디는 초시생이라서 그런데요라고 합니다. 초시생이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초시생이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시험 공고에 모든 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시험 공고를 안 봤어요. 초시생이라서요? 아니요. 재시생도 안 봅니다. 잘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다음이 뭐야? 다음이 뭐야? 지금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사전 공개 언제 하냐 이겁니다. 사전 공개 제가 장소 공고할 때 말씀드렸죠. 장소 공고에 나온다. 그러니까 사전 공개 일정이란 것 자체가 장소 공고, 시험 장소 공고, 시험 어디서 본다 하는 그 장소 공고에 언제 사전 공개 하겠다는 거를 다 했어요. 한 군데 빼고는 전부 다 공지를 했는데 못 찾아요 지금. 네, 다들 못 찾아갖고 제가 여기 메뉴에다가 제 블로그 메뉴에다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몇 월 며칠 날 어디 나온다 하는 거 이렇게 싹 정리를 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합격자 발표랑 다 섞여 있긴 한데, 네, 합격자 발표도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까만 글씨로 그냥 있는 게 사전 공개 일이에요. 그러니까 충청북도는 7월, 이게 7월입니다. 7월 3일, 4일 되면 내 점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점수 아는 게 뭐가 중요해? 이미 난 채점 다 했는데. 자,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면 가장 큰 게 뭐예요? 마킹병이죠, 마킹병. 내가 제대로 마킹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 손을 자기가 못 믿어요. 왜? 손은 눈보다 빠른 게 아니라 머리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나는 머리에서 3번이라고 지시를 했는데 손이 4번에 가 있어요. 놀랍죠? 왜? 눈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눈은 4번을 벌써 보고 있습니다. 아니지, 3번을 보고 있었는데 4번 손이 또 움직여요. 그러니까 머리, 눈, 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사전 공개 때 내 점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전 공개하고 나면 이제 남은 건 뭐 있어요? 필기 합격자 발표죠. 네, 필기 합격자 발표. 자, 필기 합격자 발표도 날짜별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있죠. 7월, 이제 7월이지. 네, 7월 중순부터 해갖고 8월 달까지 쭉 다 해서 나요. 자, 요거는 이렇게 보면 헷갈리니까 우리 공무원 시험 공고 경쟁률 합격선 여기에 보시면 날짜별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이미 자기 것만 알면 되죠. 자기 것만. 이게 필기예요. 필기 합격자 발표일이 7월 달에 대부분 다 나고 8월 달로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네, 8월 달로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7월 달 나고 이제 최종 합격이 8월 9월 때. 8월 달 넘어가는 데가 없네. 네, 없어요. 7월 달에 다 끝납니다. 제가 표를 만들어 놓고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 이제 그 필기 합격을 발표하면 면접 시험 일정이 나옵니다. 보니께 언제 나와요? 필기 합격자 발표일에 나옵니다. 필기 합격자 발표일에 면접 언제 본다. 그 다음에 어떤 곳에서는 뭐 적성 검사 보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서류를 내야 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자, 지금 왜 어떤 데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게 지방자치. 네. 지방직이라 이게 한 군데 통일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다르요. 지금 보면 알 수 있는 게 날짜 다 다르잖아. 이봐. 발표일도 다 같아야지. 만약 다 같다 그러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하는 게 지방직 언제 발표해요? 그럼 제가 지자체가 1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이 17개가 있어요. 그러면 34개를 다 하나씩 알려줘야 돼요. 인천시 7월 17일, 대전광역시 7월 17일. 예, 질문도 잘못됐고 답변은 맞지. 예. 우문현답이 되는 건데, 지방지라고 뭐 뭉뚱그려서 다 시험 날짜만 같지 나머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다른 지역 거 물어봐가지고 그땐가? 그러다가 망해요. 시험 날짜는 같으니까 망하진 않았겠죠. 올해는 또 이제 법원직 9급하고 같은 날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막 헷갈리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다들 뭐 시험은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 잘 봤다고, 요거 중간 얘기지만 잘 봤다고 구독을 취소하는, 네, 그런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죠. 그죠? 네, 구독 취소 안 해도 여러분들이 제 컨텐츠 안 보는 순간부터 해서 안 나옵니다. 이제 더 이상. 네, 그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보면 안 나옵니다. 네, 굳이 취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냐. 네, 제가 이거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구독자가 더 이상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간단해요. 빠져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다른 컨텐츠는 그래도 막 취소는 안 하잖아요. 근데 취소가 이때, 특히 이제 지금 8월 달에 최종 합격자 발표 나죠. 지방지. 그때부터 물밀듯이 나갑니다. 막 2, 3천 명씩 나가요. 그리고 이제 한 해 동안 또 2, 3천 명이 들어오는 거야.
이제 교대하는 거지 사실은. 예. 아 이건 제 얘기고.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필기 합격자 발표 날에 면접이라든지 적성 검사라든지 뭐 자기소개서 쓰는 것도 있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니까 이걸 통일되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지역의 합격자 발표문을 봐야지 남의 지역 걸 왜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 보면 망한다. 한마디로 망한다.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일 근처에 어디 나간다. 해외를 나간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예. 이거 다 봐야 돼. 그리고 서류 내란 데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이 발표 전에 오면 되지. 예. 그러니까 발표 후에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발표 전에 갔다 와야 돼. 근데 합격도 못했는데 어떻게 갔다 와요 이러잖아요. 사실은 그때가 가장 마음 편할 때예요. 합격자 발표하면 또 면접 준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최종 합격 기다리면서 또 그 기간에 또 갔다 와도 돼 사실은. 예. 면접하고 최종 합격자 발표 기간에. 그러니까 합격하고 뭐 이러면 뭐 할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뭘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최종 합격자 발표 다 나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또 합격자 발표 나면 임용 후보자 등록이란 걸 합니다. 임용 후보자 등록. 임용 후보자 등록이 뭐예요? 아직 여러분들 임용이 최종 합격을 했다 그래서 임용이 된 게 아니야. 공무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되게 착각하던데 합격을 한 거랑 내가 실제 근무를 하는 건 다른 얘기인 거예요. 신분이 변하지 않는다고 합격자라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공무원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무원이 되려고 이제 서류를 접수하는 거죠. 이런 서류가 임용에 결격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임용 후보자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보통 2주 내에 다 합니다.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 며칠 사이에 다 해버려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신체 검사서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가지고 가서 제출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임용 후보자 등록이 다 되고 이때 임용유예 서류도 같이 냅니다. 임용유예 하실 분들. 그래서 이제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록이 되면 이때부터 임용유예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등록 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임용유예 안 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연수를 받게 되죠. 근데 연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는 막 사람이 모자르면 먼저 임용을 시켜버려요. 최종 합격 발표하고 한 달 뒤에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그 기준일이 보통 언제냐면 추석 때를 전후로 합니다. 추석 전에 하게 되면, 추석 전에 임용이 되게 되면 추석 휴가비를 받아요. 보너스라 그러잖아. 그 보너스를 받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잘 안 할 것 같죠, 여러분들.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추석 이후에 많이 임용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연수를 한다든지 아니 임용시키고 연수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첫 임용됐을 때 이 연수는 꼭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승진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연수란 게 어디 모여가 연수원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연수원인들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막 경기도 연수원, 뭐 인천광역시 연수원인데 거기 가서 사람이 너무 많으면 몇 파트로 나눠요. 직렬은 보통 다 섞어서 합니다. 근데 몇 파트로 나눠가지고 1차, 2차, 뭐 3차 이런 식으로 가고 너무 많으면 또 어떻게 하냐면 뭐 온라인하고 섞어서 합니다. 온라인 며칠 하고 뭐 집합교육 며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되고 나면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 임용되길 기다리는 거예요. 무조건 교육받았다고 임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용 적체가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많이 없애고 있습니다. 없애서 그 다음에 법도 지금 개정하려고 그래. 1년이 지나면 무조건 임용하도록. 그러니까 그동안은 1년 지나도 임용이 안 된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면 취소가 돼요. 2년이 지나면. 그게 아까 얘기했던 임용 후보자 등록이에요. 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되는 날에 폐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임용유예가 그러면 2년 이내겠죠. 그래서 임용유예가 2년 이내예요. 그래서 임용유예를 하고 2년을 채운다. 안 돼요. 2년 채운 날 자기는 이제 탈락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을 다 주지 않아요. 1년 6개월, 7개월 요 정도가 최대예요. 사실은. 그래야 이제 자리 빌 때 빨리 집어넣어주죠. 예, 자리가 비어야 넣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새로 바뀌는 법에는 이제 자리가 안 비어도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이게 자리가 없는데 어디를 발령을 낼 거야.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직렬의 일을 한다든지 뭐 별도의 그냥 대기 인원처럼 임명은 됐는데 대기 인원처럼 있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통과가 아직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입법 예고 이후에 통과되는 거에 대한 걸 잘 얘기를 안 해주니까 신문에 날 겁니다. 아마 그거 통과되고 나면.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자,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록되고 임용되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아무거나 다 해도 돼요. 뭐 돈을 벌어도 되고 학교를 다녀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런데 임용이 됐다는 건 이제 출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출근돼서 내가 이제 공무원증도 받고 공무원이 된 거란 말이야. 그때부터는 겸업 금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던 일들을 다 그만둬야 돼요. 그 겸직이라 그래요. 겸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둬야 돼요. 근데 일부는 또 겸직이 됩니다. 그 직접 나가서 하는 일들은 안 돼. 그런데 뭐 가령 유튜브를 한다든지 유튜브를 하고 있었는데 공무원 합격했다. 그러면 그리고 돈을 지금 계속 받고 있다. 그러면 겸직 허가란 거를 받게 됩니다. 겸직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안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시면 되고 그 전까지는 어쨌든 뭐 돈을 번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어딜 간다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희망이에요. 그리고 이제 임용 날짜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딱 우리가 합격하면 며칠 날 임용될게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뭐 진짜 빨리 연락 주는 데는 일주일 정도 전에, 2주 전에? 2주 전에도 있을런지 잘 모르겠어요. 일주일 전에 보통. 진짜 급하게 막 갑자기 인원 결혼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하루 전날 전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수시로 이제 임용이 난다 그러는데 원래 이제 발령 나는 게 공무원들 발령이 1월하고 7월에 납니다. 1월하고 7월에. 자리를 막 바꾸고 정년퇴직도 하잖아요. 정년퇴직도 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가는 인원이 나가니까 또 승진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인사 발령이 그때 나거든요. 1월, 7월. 그래서 1월 달 한번, 7월 달 한번 이렇게 발령 내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시로 누구 한 명이 빠졌다 그러면 글로 또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필기 시험 보고 나서 이 먼 과정까지 오신 분이 없어요. 지금 여기까지 들으신 분도 거의 없잖아.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진행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지 말고 여기 날짜들 잘 보시고 그 날짜 되면 이제 본인이 확인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묻지 말란 말이에요. 본인 날짜 하나만 적어놓으면 되잖아. 이 날짜. 시험 장소 공고 안에 나와 있다 그랬죠. 자, 시험 장소 공고입니다. 이게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디서 이런 걸 알아냈겠어요. 여기 다 있단 말이죠. 여기.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거는 이 사전 등록이니까, 사전 등록, 사전 공개, 요거를 일단 적어놔. 그리고 필기 합격자 날짜 2개 다 적어놔요.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안 물어봐도 되겠죠. 이거 놓쳐가지고 자기 점수 확인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